네, 장관님. 네. 그 산업 위기 지역이 지금 우리나라에 8개가 지정이 돼서 범국가적으로 총리실 주재로 여러 가지 지원책도 낸 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중소기업부 벤처부에 대한 감사 끝내고 우리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PT를 보시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R&D 심사 시에 우대 가점을 신설하는 문제라든가 또 네. 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 금리라든가 융자 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우대하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산업위기지역이 빠져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우대를 하는 근거 규정 내부 규정에 이 산업위기지역에 관한 이런 근거 규정을 다 좀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 동의를 하고 이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부에서 이 산하기관들의 거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기부라든가 산업진흥원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하는 사업에 관해서 산업위기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규정을 꼭 근거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이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산업부가 하는 거고요. 저희는 중소기업부기 때문에 네. 이제 위기 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희 부서의 임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산업부하고의 약간 그 중복성 문제 이런 게 또 그러니까 혹시 지적되지 산업위기 지역에 않을까.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네, 뭐 그렇게, 여러 네, 가지 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우대하는 그런 조항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조만간 체결될 예정이라는 건 알고 그렇습니다. 계시죠? 이달 안으로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뭐 오게 된 과정에서 장관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특히 자동차 부품회사 이 군산 소재 자동차 부품회사들에 대한 이 우리 정책자금 중기부 소관의 기보라든가 중소기업 벤처공단 그다음 산업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보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그 대상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어디로 가버린 휴업을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년까지는 뭐 좀 했는데 올해부터는 더 이상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이번 클러스터가 지금 이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전기 자동차 클러스터에 같이 수반되는 여러 이 부품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제대로 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하고 다시 조성을 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그 규제자유 특구 지난번에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이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 참여한 기업들조차도 이런 기업들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에 있는 공장들을 지금 지방투자촉진지원금 이게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산자부 고시로 되어 있어요. 이제 산자부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산자부 고시에 지방의 신증설 투자에만 이 지투보조금이 적용이 되고 지금 만약에 이런 클러스터를 조정하는 규제 자유 특구가 되면 다른 동네에서 이전을 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른 동네에 있는데 다른 동네에 있는 그 공장을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만 여기다 신증서를 해야지만이 이 지투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전하는 경우는 불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 투자 문제가 나와서 기업들이 굉장히 이전하는데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규제자유 특구로 우리가 중기부에서 지정을 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도 좀 정비를 해주고 지투보조금 이런 규정도 좀 정비를 거기에 맞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꼭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법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게 산업부에서 뭐 과거에
이 장관님 국회에 계실 때 기업활력 제고 촉진법이라고 이게 굉장히 논란 끝에 작년에 통과가 됐는데 산업부에서는 기업활력 제고 촉진법을 통해서 많은 이런 특례 조항을 소위 이렇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기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업전환 촉진법이라고 해서 그 취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기업활력 제고 촉진법이 되고 나서 이 사업전환 촉진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이거를 이용하는 일이 별로 지금 많지 않게 됐고 오히려 중소 중견기업들이 오히려 기업활력 제고 촉진법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신청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2013년도에 사업전환 촉진법을 한번 손댄 이후로 지금까지 사실은 손을 안 댔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상법의 의결권 무슨 제한이라든가 등등 많은 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 특례들을 두고 있거든요. 이 기활법에서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적어도 중소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기업 사업전환 촉진법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법적인 기반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네. 예, 기활법을 참고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중소기업 현장에 맞게 법을 좀 정비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벤처부하고 중소기업 연구원 네, 원장님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중기부 산하기관들 전체에 채용 시에 민간 경력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전체를 쭉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여기 PT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경력은 100% 다 인정이 됩니다. 민간기업, 우리 산하기관이 채용할 때. 근데 민간기업에 관해서는 채용 예정 업무와 밀접한 관련돼서 어떤 기업은 100% 인정이 되는데 어떤 기업은 70%, 80%, 어떤 데는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중소기업 연구원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 경력을 50%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어떤 경우를 우리 채용 예정 업무와 밀접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 또 전체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예. 민간의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벤처부의 산하기관에 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가치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